안녕하십니까. 딥스테이트. 트럼프가 이제 그 연설 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딥스테이트라는 단어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이제 어나운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도 물론 뭐 공중파나 이런 데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이제 뭐 저의 내피셜인 거죠. 예.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저녁에 찍은 영상을 아침에 올렸는데 상당히 그 좋은 영상입니다. 그 영상은 꼭 보셔야 돼요. 예. AI 혁명에 대해서 제가 가장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있는 어떤 영상도 그렇게 AI 혁명을 개념화시키지 못했어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걸 꼭 보셔야 되는데, 혹시 제가 저녁에 올리면 안 볼까 봐 해서 아침에 봤는데 너무 일찍 올렸나 봐. 7시 올리니까 그냥 저기 한데, 정말 중요한 영상입니다. 축구는 참 보니까 영국이 6대4로 프랑스를 이겼더라고요. 제가 이제 3대2로 프랑스가 이길 거라 얘기를 예상을 했는데, 프랑스가 전력을 가진 것만큼 발휘를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둘이 짠 것 같아요. 공격 축구라자. 그러니까 어차피 3, 4위전이고 약간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원래 같으면은 3대2로 이겼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수비를 그냥 안 하고 다 공격을 하더라고요, 서로. 그래서 6대4로. 프랑스가 조직력이 좋고 수비가 좋았어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했으면 3대2로 프랑스가 이겼을 텐데, 아마 제가 봤을 때 무슨 룰을 짠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딥스테이트의 음모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전 딥스테이트가 사실은 저는 그 대영 제국의 그림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읽었던 수많은 저서를 통해서 유추한 건데, 이 딥스테이트라는 것이 사실 뭐냐면 과거 권력 또는 과거에 잘난 사람들이 지금 권력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게 딥스테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권력이라는 것은 정치 시스템에 의해서 바뀌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권력과 이 돈이 같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생겨나면서부터 권력과 돈이 따로 노는 거죠. 왜냐하면 권력과 돈을 같이 갖고 있는 것도 꼴보기 싫지만, 이제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생기면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내가 권력과 돈을 다 가지게 되면은 그 돈을 다 뺏기는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돈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내가 숨어서 권력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고 실제로 책임은 내가 안 지는 요 행동을 하고 싶어서 결국은 딥스테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딥스테이트한 얘기도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십시오. 예. 그러니까 참 뭐 청년의 구독자분들께서는 개턴 하신 건데, 잘 몰래 보는 게 재밌죠. 뭐 그렇게 소수에 있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AI 혁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AI 혁명도 사실은 뭔가의 시스템이 바뀌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로스차일드라든지 지금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도 사실은 저는 예상에 딥스테이트에 뭔가에 이제 그 관련이 돼 있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딥스테이트는 결국 뭐냐면 전통적인 권력에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인데, 그 돈이 지금 시스템에 있어서는 쉽게 벌 수 없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시스템에서 조금 더 계속 시스템이 발전해 나가서 본인이 구축해 놓았던 그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최대한 좀 시간을 더디게 만드는 사람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딥스테이트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중세가 무너지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30년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오늘의 근대가 왔고, 그때부터 요이 땅 하면서
뭐가 생겼냐면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모든 것의 미덕인 것처럼 되어 왔던 겁니다. 그것이 소위 얘기해서 프랑스 혁명까지 온 거예요. 프랑스 혁명, 그리고 뭐 영국에서는 뭐 명예혁명 뭐 이런 게 나오면서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이라는 것이 돈과 같이 묶여 있었던 것이 이제 권력과 돈이 분리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혁명을 넘어가면서 가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라는 것은 이전의 어떤 중세하고 달라지는 어떤 경계선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딥스테이트라는 것은 대항해 시대부터 도도히 산업혁명까지 이끌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네 부를 계속 권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상태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예, 그게 결국 딥스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대영제국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권력을 잡고 있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의 화신이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라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나머지들은 그냥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는 사입이고. 근데 사실 저는 생각이 든 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사실 대영제국에서 미국으로 권력이 이양되면서 갑작스럽게 이양된 거거든요. 이게 원래는 대영제국이 자기네 권력이 저렇게 허망하게 미국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뭉쳐져 있었냐면 모든 자본가들의 연합이 뭉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뭐를 해주기로 했냐면 야 너네들의 자본은 내가 지켜줄게 이거였어요. 니네들이 어떻게 번 돈이든 뭐든 너네들의 자본은 내가 지켜주고 그리고 무슨 어떤 시민혁명이 이런 것들도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공권력이나 치안 같은 것도 다 막아줄 테니까 모든 부는 영국으로 모여.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빅토리아 시절 그리고 대영 제국이 번성했던 시대입니다.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잘 나가지고 물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영국으로 돈이 모여든 거죠. 그 돈이 모여든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영국의 품 안에서 이 돈을 불려나갔던 거예요. 예, 불려나갔던 겁니다. 그 꼴을 보기 싫었던 게 나폴레옹이었어요. 나폴레옹이 야, 왜 돈 있는 놈들 다 왜 저리 가? 왜 영국으로 가? 그리고 영국 저기 보니까 완전 세계의 악이네. 이렇게 생각했던 게 나폴레옹인 거야, 사실은. 네. 나폴레옹이 보기에는 없는 놈들을 있는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보면 착취해가지고 이제 한다고 약간 공산주의적인 생각도,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시만 해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력하고 왕권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왕정의 시대잖아요, 다들. 뭐 오스트리아든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프랑스는 이제 넘어왔고 나머지 오스트리아, 러시아, 영국, 뭐 독일 싹 다 황제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보기에는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숨 쉴 틈이 없겠다. 완전히 정말 서민이라든지 중산층들은 어떻게 살 수 있는 틈이 없겠다 생각해서 나폴레옹이 이 시스템을 깨고자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예, 이 시스템을 깨고자. 그러니까 딥스테이트라는 것을 깨려고 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예, 이 딥스테이트는 뭐 그림자 정부라기보다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딥스테이트예요. 다 딥스테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겉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도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딥스테이트는 사실 그냥 돈만 벌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 내가 무슨 여기다 뭐 영향력 끼치고 이런 거 싫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를 갖고 있는 뭐 일론 머스크네, 뭐 이재용이네, 뭐 최태원이네 이런 사람들 이전부터 엄청난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본이라는 것은 100년, 200년이 지나면 그 규모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람코라든지 이런 빈살만 같은 것들도 그 딥스테이트의 돈에 비하면 적을 수도 있지. 왜? 걔네들은 300년, 400년 전부터 돈을 만들어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렇잖아. 그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지고 현실 권력에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영국의 비호 아래 있다가 갑작스럽게 권력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딥스테이트의 권력이 미국의 권력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인 정치 시스템이 연방주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유일한 시스템이지.
상원, 하원이 나눠져 있고 각 주는 다 뭐가 돼 있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연방 대통령이 국방과 외치를 담당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다 보니까 딥스테이트가 거기를 끼어들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어떻게 보면 공고히 해오다가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미국 민주당이 약간 뭐 그런 거에 좀 연합이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딥스테이트한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 우파하고 좌파를 봤을 때 좌파들이 딥스테이트한테 취약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리고 자본주의자하고 공산주의자 중에서 누가 더 딥스테이트에 취약할까요? 공산주의가 더 취약해. 왜? 공산주의자는 돈을 갖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못 가진 사람들이 자격지심에서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예. 우리가 자본주의자가 돈을 많이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본주의자는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돈을 벌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149 때 다 끌려서 내려오고 북한에서 다 놔두고 온 사람들이 남한에서 돈 벌어서 더 부자 됐잖아요. 응? 남한에서 돈 벌어서 더 부자 됐잖아요. 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중에 대부분 다 부자 됐어. 예. 깡그리 다 망했잖아요. 삼성이고 뭐고 현대고. 예. 그러니까 원래 이 돈이라는 거는 인간의 정신과 마인드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이전에 얼마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이전에 100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정신머리 썩었으면 지금 1밖에 가질 수 없게 되는 거고 내가 1을 가지고도 정신머리가 똑바르면 100, 1000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아침부터 이렇게 훌륭한 얘기를 이제 좀 손으로 받아 적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인 구독자분들께서 청년들 특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도 지금 그런 딥스테이트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거는 그냥 뭐 뇌피셜로만 생각해도 금방 있을 거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대영 제국이 무너졌다 그래서 자본까지 무너졌겠습니까? 아니잖아. 프랑스가 무너졌다 그래서 그 밑에 있었던 모든 자본들이 무너졌겠냐고. 안 무너졌지. 예. 안 무너졌어. 근데 나폴레옹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딥스테이트들은. 왜 나폴레옹을 지지하냐? 나폴레옹은 너무 클리어하니까. 자본의 어떤 우월성을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민주주의가 비슷한 걸 하려고 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딥스테이트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결국은 제거당하는 거고 그런 상황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느 나라가 뭐 좌파다 우파다 이걸 상관없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 딥스테이트라는 것이 공산주의를 만들어내는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 적이 공산주의인 건 맞는데 공산주의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을 수도 있고 또 공산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원래부터 취약한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만들어놔도 어차피 다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일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라는 것을 만들므로써 자본가들의 어떤 연합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명분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어. 근데 아무튼 그건 뭐 너무 좀 저기한 얘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AI 혁명 시절에서 과연 딥스테이트가 AI 혁명을 지지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저는 솔직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AI 혁명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딥스테이트다. 왜? AI 혁명이 일어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rial errors, 시행착오가 줄어들어요. 시행착오가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회비용이 그만큼 뭐랄까요? 코스트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코스트가 줄어들면 인간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것을 시도했을 때 10번 시도했는데 한 번 성공한다 그러면 상당히 초조해지지만 2번 정도 시도해서 한 번 정도 성공한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쾌활해지죠. 그러니까 국민들이라든지 모든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기존 대중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낙관적이고 긍정적이 된단 말이야. AI 때문에. 그리고 기업가들도 매우 이윤을 프로핏을 극대화시킬 가능성이 커요. 왜? 일단 뭐 로봇도 마찬가지로 노동자한테 시들려 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기업들이 막 힘들어지는 상황을 면할 수가 있잖아.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동자한테 뭐 노동상권이나 뭐냐 근로기준법 뭐 해가지고 이렇게 안 해줘도 비용 많이 안 들여도 로봇을 통해서 얼마든지. 로봇은 자산이잖아요. 봐요. 사람은, 우리 직원은 비용이잖아. 엄밀히 말하면 막 우리 직원 해도 결국 비용이야. 로봇은 다 자산이잖아요. 1,000만 원, 3,000만 원짜리 로봇 만들어 놓으면 다 내가 다 자산이고 가지고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산이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니까 이건 너무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자산인데 노동력을 제공해.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들보다 훨씬 좋죠. 기업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장부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렇고 엄청나게 이익이 늘어나는 거지. 일단 월급을 안 줘도 되니까. 유지비인 거지 월급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장부상에서 지금까지 비용으로 떨궜던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이익이 돼버리니까 기업들 자체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예. 왜? 이익 자체가 지금은 3배, 4배, 5배 막 이렇게 떠버리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지.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앞으로는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보다 저장수단보다 AI 혁명이 일어나면 결국 AI 빅테크들의 어떤 그 주식이 결국은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있어. 예. 그러니까 AI와 로봇이 합체가 되면은 과연 금이니 은이니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저장 수단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어떤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실. 예,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런 가치가 있을까? 그런 게 과연 이런 생각. 오히려 돈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건 뭐 저희 같은 내피셜입니다만.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면 결국은 기존에 내가 금을 많이 갖고 있거나 또는 고정 자산, 전통적인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딥스테이트 입장에서는 어때요? 예, 싫죠. AI 혁명이라는 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자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올바른 정치를 해 나가기 위해서 딥스테이트하고 싸우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중국 같은 나라들은 딥스테이트하고 연관돼서 손을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약간의. 그러니까 딥스테이트도 중국을 이용하는 거지.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그렇다고 해서 딥스테이트가 영국을 막 진짜 이것도 아니야. 대영 제국 시절에 있었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물 밑으로 내려가서 미국을 조종하고 싶은데 조종이 안 되니까 뭐 영국이니 프랑스니 뭐 이런 데를 조종하고 중국을 조종해서 미국을 움직이려는 거죠. 예, 그거예요. 답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력, CIA든 뭐 NSA든 FBI든 모든 첩보기관과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소위 해서 그거를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본인도 누구한테 돈을 받지 않아도 되고 또 누군가에게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돈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전에 모든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딥스테이트한테 가장 프리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대통령이 저는 트럼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언론들이 트럼프를 집중적으로 욕을 하고 트럼프에 대해서 악의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딥스테이트 입장에서 저는 완전히 에너미인 거예요. 트럼프는. 에너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면 참 안 돼 보이는 게 트럼프가 계속 어떻게 보면 어떤 언론들, 특히 미국 언론들, 뭐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다가 계속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 밑에 뭐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트럼프를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고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이용해서 민주당은 또 트럼프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미국 트럼프의 편은 없느냐?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나폴레옹이 편이 있었듯이 트럼프도 편이 있어요. 예, 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폴레옹이 그거에 맞섰던 어떤 하나의 세계 리더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히틀러도 약간 그런 느낌은 있는데 히틀러는 이 새끼가 뭐가 문제냐면 너무 많이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뭐 사실은 좀 언급하기가 그렇고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히틀러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제일 좀 어떻게 보면 근대화된 근대식으로 딥스테이트 대항하고 있는 것이 지금 트럼프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꼭 사서 읽어보시고 청년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